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4인방이 있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이들 4명을 처음으로 동시에 불러서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지난 14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체포했지만 영장 청구도 하지 못한 채 어제 새벽 남욱 변호사를 풀어줘야 했던 검찰이 퍼즐을 맞추듯이 엇갈린 주장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 혐의에 조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늑장 수사와 부실 수사의 지적 속에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냈을지 주목됩니다. 네, 한꺼번에 이 4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하니까 대질 조사까지 이루어지는지가 또 관심이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대질 조사까지는 가지 못했고 검찰이 가진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인 녹취록도 이번 조사에서는 들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4인방들이 어제 동시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장 기각 후 엿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만배 씨는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어젯밤 10시쯤 귀가했습니다. 네 분이나 동시에 오셨는데 대질 조사 하시거나 했던 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슷한 시각 천화동인 사후 소유주 남욱 변호사 역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귀국한 뒤 사흘 연속 조사를 받은 남 변호사는 지친 기색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그분이란 사람 누군가요? 죄송합니다. 수사 중이어서. 검찰은 이 두 사람 외에 구속 상태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녹취록 당사자 정영학 회계사도 불렀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검찰은 이러한 사업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과 진행 과정 전반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4인방의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대질 조사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진행하지 못했고 정영학 녹취록도 피의자들은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선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남욱 변호사도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팀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와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50억 로비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제 오후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뒤집힌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대형 함정과 항공기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강풍 등의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이 안타깝게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배가 뒤집혀 실종된 중국 선원 2명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72톤급 홍게잡이 통발 어선이 독도 북동쪽 168km 해상에서 뒤집혔습니다. 배에는 박모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선원 3명과 중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모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울진 후포항에서 출항해 오는 23일 다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수색에는 해경과 공군 항공기, 넉 대도 동원됐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들 항공기는 조명탄을 던졌고 해경 단정은 뒤집힌 선박에 라이트 부위와 위치 표시 부위를 설치했습니다. 선박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만큼 바람이 세고 파고가 높아 내부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가 뒤집힌 지점은 한일 중간 수역으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동해 해경청에 사고를 먼저 알렸습니다. 사고 접수 5시간여 만인 오후 8시쯤 구명벌을 발견했지만 선원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전북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중국 선원 2명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경과 해군은 뒤집힌 중국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15명 중 13명을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4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은 파도와 너울이 잦아드는 대로 수중 수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쌍용차의 새 주인 후보가 국내 중소전기차 업체인 에디슨 모터스로 결정이 되면서 쌍용차는 이제 내년 초쯤에 법정 관리 절차를 마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갈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역시 자금 문제가 가장 절실합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쌍용자동차 기업회생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쌍용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반조립 형태로 수입한 중국산 전기버스를 국내에서 재조립하는 업체입니다. 한 방송국 PD 출신인 강영건 회장이 CEO이고 최근 GM이 떠난 전북 군산에 전기차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900억 원, 쌍용차의 매출은 2조 9,500억 원 수준인데 시장에서 새우가 고래를 삼킨 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쌍용차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해졌지만 여전히 난관은 많습니다. 부채가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기차가 대세인 시대적 흐름과 달리 디젤차 비중이 큰 것도 약점입니다. 쌍용차의 매각 주관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6월 법원에 회사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3,600억 원가량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SUV나 디젤에 한정돼 있고 미래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인 원천 기술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장 가치가 상당히 적다는 거고. 자동차 업계에선 쌍용차를 정상화하려면 신차 개발, 마케팅 등에 적어도 1조 원 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국 에디슨 모터스가 충분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느냐가 쌍용차 인수 성공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달 안에 에디슨 모터스와 투자 계획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시리아 도심에서 잇따른 폭탄 테러에 이에 대응해서 정부군이 포격까지 하면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서 3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불에 탄 버스를 군인들이 트럭에 싣습니다. 검게 그을린 차량 내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아침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중심가의 한 다리를 정부군 호성버스가 건널 때 폭탄 2발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폭발물이 버스에 설치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واحد مرقان عم يشوف رفقاته وزملائه وعم يموتوا بعد حرب 10 سنين بعد ما وصلنا للأمان بعد ما خلصت الحرب كلها وصلنا للأمان. 폭탄 한 발이 더 발견됐지만 해체돼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군 측은 군인 1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이들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테러 발생 1시간 뒤 시리아 북서부 반군 점령 지역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정부군이 보복 공격을 한 걸로 추정됩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폭격이 등교 시간에 이뤄져 어린이 4명 등 13명이 사망했고 최소 3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중 봉기 이후 정부군과 반군으로 양분돼 10년째 내전 상태입니다. 지난해 3월 각각 정부군과 반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터키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산발적인 교전과 테러 공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미국 뉴욕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찰관을 지적한 한 승객이 오히려 역 밖으로 쫓겨나면서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이 내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합니다. 경찰이 마스크를 쓴 남성을 비상문 밖으로 밀어냅니다. 항의하던 남성은 결국 힘에 밀려 쫓겨납니다. 현지 시간 19일 아침 뉴욕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Is it appropriate for officers to physically assault someone and throw them out of a station for asking them to follow the law? I would say no. 당시 전동차에서 내린 길버트 씨는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안 쓴 경찰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화면 속 경찰관은 2명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The male officer there basically, was playing dumb and pretending he couldn't hear what I said. He was saying, "Oh, I can't hear you with your mask on."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자 뉴욕 경찰은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에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게 돼 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지난달부터 위반자에게 $50씩 과태료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There's an investigation underway. I expect there will be discipline in that case because it's obvious that they were not wearing their masks. 뉴욕시 경찰국 직원의 백신 1회 접종률은 71%로 일반 시민의 84%에 비해 낮습니다. 더 블라주오 시장은
경찰을 포함해 16만 공무원에게 접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한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도 안 맞으면 무급 휴직 처리에 월급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노조는 시의 일방적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